자, 이번에는 그 8차식 강화학습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화학습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지금 역시 전체적인 그 구조상에서 어느 부분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인공지능을 그 컴퓨터로 구현하는 알고리즘들을 모두 다 머신러닝이라고 그랬고요.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의 특성상 그 라벨이 있으면 지도학습, 없으면 비지도학습. 그리고 또 다른 요거는 그 환경과의 인터랙션으로 학습을 해야 되면 강화학습이라는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친구는 보상을 공부를 하는 식으로 말하자면 학습이 되는데 대표적인 알고리즘도 얘도 있어요. 얘가 큐러닝이라는 아주 재밌는 이름이죠. 큐러닝. 큐러닝을 우리가 그 어떤 건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화학습을 이해하려면 우리의 경험에서 사실은 좀 이해하면 좀 쉬워요. 여러분들 그 자전거를 배울 때 어떻게 배웠는지 한번 떠올려 보면요. 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그 로봇한테도 자전거를 배우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사람하고 똑같이 그 배우는 방법이 똑같아요. 태워보고서 안 넘어지도록 노력하게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움직이면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거. 우리가 스스로 자전거를 탈 때 우리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넘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사실 반드시 움직여야 되는 것도 알고. 그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쓰러지려는 방향으로 핸들을 살짝 꺾으면은 얘가 다시 중심 잡고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배워요? 경험으로 배워요. 직접 하면서 그 경험이라는 거는 뭐냐면 어떤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경험을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강화학습이에요. 로봇들도 결국엔 그런 식으로 학습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전거 같은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건 자전거를 그러면은 지도학습으로 해? 비지도학습?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완전히. 이건 강화학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강화학습으로 도대체 뭐까지 할 수 있을까? 아주 좋은 그 유튜브 영상이 있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오픈 AI라는 유명한 그 AI 회사가 있어요. 거기서 만든 영상인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막도 영어로 된 거를 번역을 해서 자동 번역으로 우리나라 말로 여기 자동 번역기가 있을 거예요. 있네요. 그죠? 자동 번역 하면서 한번 볼까요? On Earth, the simple rules of natural selection and competition led to the evolution of increasingly intelligent life forms. 어쨌든 이거를 얘기 안 했네요. 이건 뭐에 대한 그 강학습이냐면요. hide and seek. 우리나라 말로 하면 숨바꼭질이에요. hide and seek이 영어로는 그 우리나라 말의 숨바꼭질 똑같은 그 게임이에요. 똑같은 놀이. 누가 숨고 누가 찾는 거죠. Evolution of increasingly intelligent life form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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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필요하다고요? 네. 여기 이 학생 좀 도와줄래요? 컴퓨터 쓰는 거? 제일 앞에 있는 학생이요. 의자 바꿔 앉으시면 돼요. 바퀴 고장났으면 아예 치워놔요. 다치지 않게 다른 학생. Today, we ask if comparably simple rules and multi-agent competition can also lead to intelligent behavior in a new virtual world. These agents are playing hide and seek. 빨간색이 술래예요. 그리고 파란색 아이들이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이 보면은 얘네들이 지는 거예요, 무조건. 물론 그 규칙을 가르쳐 줬겠죠. 그랬더니 이런 작업을 해요. 방에 숨어서 문을 잠궈 버려요. 우리가 하는 거랑 똑같죠? 문이 두 개면 문 다 막아요. 그렇지만 술래도 학습을 계속 시켰더니 어떤 방법을 쓰느냐? 계단을 올려놓고서 위로 뛰어넘어가서 찾아요.
However, after many millions of rounds of having their shelter breached, 그러니까 얘네들이 계단까지 숨겨버려요. at their disposal. 못 찾게. We did not explicitly incentivize any of these behaviors. As each team learns a new skill, it implicitly changes the challenges the other team faces, creating a new pressure to adapt. We've also put these agents into a more open-ended 그리고 environment. 요번에는 그냥 벽을 만들 수 있고 방을 다 없애고 They learn to construct their own 그 대신 이런 칸막이를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만들었더니 site structures. 칸막이로 이렇게 막아서 못 들어오게 살짝 To 숨어버려요. prevent seekers from using the ramps, the hiders move them to the edge of the play area and lock them in place. We originally believed this would be the final strategy that the agents learned. However, we found that 그랬더니 the seekers 술래도 jump on top of boxes and surf them to the hider's shelter. 이걸 사용해서 돌아다니면서 위에서 내려다보고 찾아요. In the last stage of emergent strategy that we observed, the hiders learned to lock as many boxes 요번에는 or constructed their 몽땅 못 움직이게 다 막아버리고 그래서 열쇠로 So 막았죠. how do agents 그리고 acquire this skill? 자기네들만 숨게 이렇게 만들어요. Using reinforcement learning, an algorithm inspired by the way animals on Earth work. 이거를 강화학습, 우리가 지금 한번 설명을 들어보자고 하는 이 강화학습을 한 거예요. 뭐 이거 말고 더 유명한 거 많죠. 알파고가 바로 강화학습으로 공부한 거예요. 알파고. 자, 그러면은 강화학습을 좀 이해를 해야 될 텐데 이 강화학습 이해하는데 제일 첫 번째, 사실은 강화학습은 뭐 반드시 게임에만 활용되는 건 아닌데도 이해가 쉬우니까 게임으로 설명하면 상황이 너무나도 명확하거든요. 그래서 게임으로 많이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장면을 보세요. 어떤 친구가 게임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게임하고 있나요? 앞에 게임기가 있어서 게임 플레이가 쭉 화면이 나오고 있고요. 얘는 그 게임을 화면을 쭉 보면서 이렇게 상태를 화면 상태를 보겠죠. 그죠? 자기 어디 있는지 말하자면 캐릭터가, 그리고 또 여기 숫자가 있어서 상을 받든지 벌을 받든지,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자면 상을 받고 있는지 벌을 받는지 보겠죠. 그리고 얘가 그걸 가지고 뭘 하겠어요? 판단을 하겠죠. 우리가 사람 만약에 아무 생각이 없으면 게임이 안 돼요. 그죠? 아, 이거를 어떻게든지 뭔가를 하려는 그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 말하자면 그 소위 결정하는 그 두뇌가 있어서 걔는 뭘 판단해요? 별로 많은 판단 안 해요. 오른쪽으로 움직일지 왼쪽으로, 그러니까 여기 그 뭐죠? 여기 게임기에 여기 컨트롤러에 있는 버튼만 생각하는 거죠. 왼쪽, 오른쪽, 위아래 뭐 이런 것만 움직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 상을 자꾸 많이 타려고 노력을 하겠죠. 이게 말하자면은 게임을 하는데 이거를 많이 하다 보면 얘가 점점 잘해져요. 그죠? 근데 왜 잘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죠? 많이 하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봤고 본인도 다 경험한 거죠. 게임을 많이 하면 점점 잘해지잖아요. 그죠? 과연 근데 뭘 그럼 학습한 건가? 그게 궁금한 거죠. 그게 뭘 학습한 건지를 알아내서 그거를 알고리즘화 시킨 게 바로 강학습이에요. 사실은. 자, 한번 볼까요? 그런데 우선은 그 용어 몇 가지를 좀 알고, 용어 몇 가지라기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어떠한 상황인지 좀 단순화시켜서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강화학습은요, 아무런 데이터가 주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에이전트가 관찰을 통해 환경으로부터 얻는 보상과 취할 수 있는 액션, 즉 액션하고 그 액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보상의 정확한 쌍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뭐 이건 정의인데 사실은 얼핏 보면은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용어도 좀 뭐죠 감은 오지만 아주 명확하지가 않죠. 좀 그래서 단순하게 좀 그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거 보세요. 강화학습의 원리 그림을 가만히 보면요. 환경하고 에이전트라는 두 개의 대상이 있어요. 항상. 얘가 게임이고 에이전트는 게이머죠. 그죠? 근데 에이전트가 하는 거는 환경의 상태를 항상 관찰하다가 행동을 해요. 근데 그 행동이 보상으로 주어지면 아, 이거 잘한 행동이네? 하고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잘못했을 때 만약에 보상이 여기선 보상 하나라고 쓸 텐데 예를 들어서 보상은 숫자로 보면은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마이너스면은 오히려 벌 받는 거죠. 그러면 이거 잘못했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전문적인 용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자, 전문적인 용어는 뭐냐면 그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우리가 보통 요 게임을 사실은 이제 게임이라고 안 불러요. 왜냐하면은 게임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강화학습으로는요. 말하자면 뭐 자전거 타는 것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운전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다 배우니까 환경이라고 불러요. 그냥 환경, environment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환경에서 이 그 사용자가 소위 훈련받는 대상이 보통 이거를 에이전트라고 불러요. 그리고 에이전트라고 이제 이름을 좀 게이머라고 안 하고 멋지게 에이전트라고 부를 건데 이 에이전트는 이 환경의 상태를 어떻게 파악해요? 그 관찰하면서 상태라는 걸 관찰해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게 뻔하겠죠. 모든 걸 게임을 전체를 이해를 못해요. 절대. 그죠? 왜냐면 게임에서 보여주는 화면만 보거든요. 그게 상태고요. 그 상태와 함께 보상도 얼마인지 늘 관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관찰하면은 그 관찰한 거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 이 판단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폴리시에 따라서 판단한다고 그러는데 전문적인 용어로 정책이라는 거는 별게 아니라 어떤 상태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결정해 놓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무조건 점프해야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죠? 장애물이 없으면 그냥 앞으로 가야지. 뭐 이런 거죠. 그게 정책인 거예요. 그 정책을 학습해서 행동을 하다 보면은 점점 정책이 아주 좋은 정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을 잘하는 친구는 좋은 정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학습을 통해 가지고. 그게 게임 잘하는 학생들이 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요거를 좀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한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원리를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볼까요? 게임이라는 환경은요. 현재 에이전트의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게임 그 우리가 보면 화면에서 에이전트면 게임의 거기 캐릭터 있잖아요. 그게 말하면 에이전트인데 에이전트의 현재 점수는 몇 점이고 현재 위치는 어디 있는가를 알려주는 역할을 게이머, 그러니까 환경이 하고 있고요. 그럼 에이전트는요, 현재 게임 임무 수행이라는 행동을 통해서 득점이라는 상을 받고 또는 임무 실패라는 행동을 통해서 감점이라는 벌을,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죽었다, 생명이 죽는, 라이프가 하나 줄어드는 거, 그건 감점이죠. 그렇지만은 점수가 자꾸 올라가면 득점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에이전트는 관찰을 통해서 얻은 상태로 어떻게 행동해야 더 많은 보상을 얻을지를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즉, 에이전트가 하는 거는 아, 이때 어떻게 했었더라.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결국엔. 그게 결국엔 강화학습인 거예요. 아, 요땐 요렇게 하면 되지. 이거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는요, 학습을 통해 더 많은 보상을 얻기 위해 정책을 만들죠. 머릿속에서 계속 뭔가를 만드는데 그 정책을 말하자면은 그 만들어 나가는 게 학습 과정이라고 보고요. 이 강학습은 이런 과정을 모방해서 기계를 학습시키는 거. 기계라는 건 컴퓨터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무엇을 그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용어가 참 중요하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가 아니라 이 강화 학습에 설명할 때 꼭 쓰는 이런 아주 특정한 용어들이 5개에서 6개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요게 뭘 말하는지만 알면은 사실 강화 학습 배우는 것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 용어가 뭘 의미하는지를 모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용어를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에이전트라는 거 나왔죠. 얘가 말하자면 행동의 주체예요. 여러분들 대신 싸워주는 말하자면 움직이는 거죠. 그리고 얘는 둘러싸고 있는 환경하고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환경. 환경은 에이전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거예요. 그리고 에이전트의 행동에 따라서 당연히 반응을 하죠. 에이전트가 일로 가면은 환경도 맞아 움직이면은 다른 화면이 보여주고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상태는 어떨까요? 에이전트에 대한 상태 정보를 숫자로 표현한다고 써 있는데,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관찰할 수 있는 환경의 어떤 일부분이에요. 내가 지금 현재 처해진 상태, 그거를 스테이트, 상태라고 그러고요. 그 상태에서 하는 움직임, 그걸 행동이라고 합니다. 에이전트가 어떻게든지 하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떨 땐 보상, 어떨 땐 감점, 뭐죠? 벌점 또는 모두 다 합한 거예요. 즉 에이전트가 행동한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든지 뭔가를 돌려받게 되는데 그거를 보상 또는 리워드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고요. 에이전트가 어떻게든지 간에 움직이기죠. 말하자면 상태가 바뀌면 어떻게든지 하겠죠. 그거를 정책이라고 불러요. 즉 상태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는 거. 그게 정책인 거예요. 사실은. 뭐, 너무 전문적인 용어를 쓰다가 보면은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 여러분이 익숙한 이러한 그 게임 환경이라든지 아니면은 자전거 타는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거를 여기에 대비시켜서 어떤 거를 뭐라고 부르는구나, 어떤 걸 뭐로 부르는구나 라고 하면은 강화학습이 무엇을 공부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지금 뭐 유명한 마리오 게임 있죠? 아마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아주 그냥 열심히 잘하고 있는 그 플레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자, 이 게임을 기준으로 한번 그런 강화학습의 그 5가지 요소 중요한 거, 뭐가 뭔지를 한번 따져봅시다. 에이전트는 누구예요? 에이전트는 지금 뛰어다니고 있는 얘죠. 마리오. 그죠? 마리오 캐릭터가 에이전트예요. 그리고 환경은 뭐죠? 환경은 다는 볼 수 없어요. 환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는 스테이트, 그 상태일 뿐이고요. 게임 자체가 환경인 거예요. 게임기. 그죠? 게임이 뒤에서 막 말하자면 프로그램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움직일 때마다 말하자면 화면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이게 게임의 환경인 거예요. 당연히 여기 코인도 있고, 뭐 지도, 뭐죠? 여기 전체적인 계획 맵이 있겠죠. 게임 안에는. 그게 환경이에요. 상태는 뭐냐면 상태는 현재의 점수 또는 얘가 지금 움직여 다니고 있는 요 위치, 지금 현재의 위치, 지금 계속 움직여서 상태가 바뀌고 있는 건데 그걸 상태라고 하고요. 행동은 뭐죠? 얘가 가만히 있으면 앞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뭐 점프를 하는 버튼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를 때마다 틱틱 위로 뛰죠. 걔가 행동인 거예요.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마 버튼일 건데 그것도 말하자면 행동인 겁니다. 보상은 뭐죠? 당연히 여기 코인을 탁 치고 지나갔을 때 여기 점수가 올라가겠죠. 여기서는 지금 보여지고는 않지만 그게 바로 보상인 겁니다. 그러면 게이머 입장에서는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목표가 뭘까요?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가능하면은 장애물은 피하고 여기 뭐죠? 중간에 빠지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임이 끝나니까 안 되고 가능하면 코인을 많이 먹는 게 이 에이전트가 갖고 있는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뭐죠? 이루기 위해서 자꾸 플레이하다 보면은 뭐가 배워져요? 여기서는 뭘 해야 되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게 강화학습이라고 그랬죠. 그걸 배운 거예요. 자, 또 다른 더 단순한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금 더 단순한 거. 이것도 또 다른 게임인데 이거는 공튀기기 게임이라고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지금 보세요. 저는 사실 안 해봐서 잘 몰라요, 이거는. 근데 학생들이 다 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여기 블럭들이 있는데, 여기 노란색이 이게 공이고요. 그죠? 이거는 아마 요 공을 이렇게 툭툭 튀겨다니면서 여기 별 먹어야지 점수가 되고, 별을 먹으면 아마 스테이지가 싹 바뀌어서 이제 또 다른 보상, 또 다른 게임을 더 할 수 있게, 이렇게 좋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뭐가 에이전트일까요? 에이전트는 공 자체, 요거 노란색 공 하나가 이게 에이전트고요. 환경은 당연히 뭐 게임 자체인데 여기서는 지금 보여지고 있는 환경은 이 뭐죠? 별과 그리고 여기 무슨 창이 있고 이쪽에 그리고 계획된 여기 돌들 놓여 있는 거 이런 것들이 환경인 거죠. 그럼 상태는 이 전체가 아니라 얘 공이 놓여져 있는 요 위치가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요 위치에서는 뭐를 해야 될지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죠. 그죠? 행동은 뭘까요? 보통 왼쪽으로 점프나 오른쪽이 점프니까 당연히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이렇게 말하자면 움직여 다니는 게 행동인 거고요. 이렇게 움직여 다니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오면은 휙 해가지고 얘가 먹게 되나 본데 그러면 점수고 또는 점수가 끝난 다음에는 에피소드가 따로 싹 바뀌면서 그것도 하나의 보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공튀기 게임도 일종의 이런 그 강화학습 훈련의 대상인데 이런 5가지 요소를 다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에이전트는 목적이 뭘까요? 당연히 보상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떨어지면 안 되겠죠. 그죠? 떨어지면 여기서 맞으면 통통 튀겨야지 그 엉금엉금 기었다가는 여기서 쑥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으면서 이 별들을 획득하는 것. 그게 얘의 목적일 겁니다. 자,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얘가 도대체 뭘 배우는 거인지, 그러니까 배웠다는 게 뭘 배웠다는 건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더 쉬운 게임을 한번 볼게요. 여기서 이 게임은 아주 간단한 게임이고, 더군다나 다 보여주는 거예요. 게임을 전체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통 우리가 게임을 만들면 게임 전체 화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떤 위치에서 살짝 보여주고 계속 거기서 어떤 행동할 때마다 화면을 조금씩 키워가면서 보여주는데 이거는 그냥 전체 화면을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러면은 얘가 하는 행동이 도대체 뭐고 얘가 뭐를 배워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인데 자, 강화학습을 통해서는요, 게임 속에서 에이전트는 다양한 행동을 해보면서 상황별로 어떻게 하면, 행동하면 어떤 보상을 받는 건지를 학습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다 알고 있다, 전체 맵을 알고 있다, 지금 여기서 요 칸이 하나하나가 상태고요, 칸 하나하나가, 그리고 그 상태에서의 주어져 있는 보상들이 여기 있어요. 동전은 있고, 다이아몬드도 있고, 여기 가면은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도 있고, 여기는 뭔지 모르지만 마이너스 값을 계속 받는, 이것도 아마 떨어져 죽는 데, 절벽 같은 데인가 봐요. 그죠? 자, 그러면 얘가 소위 말하자면 이 게임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다 알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어디로 움직여야지 말하자면 상금을 탈 수 있는 걸 아니까 그 상금이 놓여져 있는 곳으로 향해서만 움직임만 하면 되죠. 근데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상태에서 어떤 움직임을 해야 될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죠? 물론 근데 그거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알 수가 없죠. 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게임을 예를 들면은 게임은 우리가 플레이를 안 해보면 그 다음 화면이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해봐야지만 알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하는 애들은 잘해요. 정말. 게임을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잘하는 게 뭘 잘하게 되는 거냐면 스테이트를 다 아는 거예요. 그죠? 다음 상황에 다음에 뭐가 나오고 여기서는 뭐 킹이 나와 뭐 이렇게 그때는 이쪽으로 빠져나가야 돼 이런 걸 다 기억하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단순히. 근데 결국에는 그 원리를 사용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걸 확장된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자,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무슨 말이냐면 게임을 만든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여기가 스타트고요. 여기가 goal이에요. 여기에 그리드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딘가에 여기 지금 보니까 약간 뭐 산에 돌이 떨어지는 모양으로 했는데 여기가 군데군데 절벽이 있는 거예요. 군데군데 절벽, 산악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는 그러한 게임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면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뭐 산악 만들고 뭘 한다고 이게 무슨 게임이 되겠어요? 무슨 상도 받고 말하자면은 벌점도 있고 죽거나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만드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게임을 만드는 거는 여기다가 이게 말하자면 요 칸 하나하나가 말하자면 상태거든요. 상태마다 어떠한 점수를 줄지를 계획하면 되는 거예요. 즉 이런 식인 거죠. 무슨 말이냐? 여기 상태가 되면은 마이너스 1점이야 무조건. 여기 상태 되면 마이너스 2점이야. 이렇게 상태마다 점수를 부여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움직일 때 어떻게 하겠어요? 게이머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그러다가 또 어딘가는 고를 향해 가야 되니까 또 오른쪽으로 한번 갔다고 쳐요. 근데 세 번째 하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칸에는 절대 가면 안 돼.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오른쪽으로 진짜 안 가겠죠, 이제. 그러면 위쪽으로 한번 가보는 거예요. 위쪽으로 가보고 또 위쪽으로 가고 위쪽으로 두 번 갔다가 또 오른쪽으로 갔더니 또 죽었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1점이야. 야, 그건 진짜 하면 안 되는 거더라. 라는 걸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움직여 다니다가
근데 그러려면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모든 곳을 다 다녀보려면 어마어마한 횟수로 이거를 실험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밤새도록 게임하는 거 탓하면 안 돼요. 그렇게 밤새도록 게임하지 않으면 그 상황을 알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이 해봐야지만 그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뭐 게임을 다 알고 나면 재미없어서 안 하겠죠. 그 다음에는. 그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죠. 그런 원리예요. 자, 그거를 근데 이거를 지금 말로 하니까 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좀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죠. 체계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게 아주 유명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큐러닝이라는 건데요. 강화학습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 큐러닝은 여기서 Q는 뭘 상징하는 거냐면 퀄리티의 Q예요. 그러니까 첫자. 퀄리티는 질. 그러니까 아주 퀄리티가 좋다 나쁘다 할 때 그죠? 그러니까 질이 좋고 나쁜 거를 그러니까 학습을 한다 그래서 큐러닝이라고 부르고요. 이건 강화학습 기법 가운데 굉장히 하나인데 굉장히 오래된 방법이 새로운 거 하나도 아니에요. 이거.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 알고리즘으로 뭔가를 학습할 수 있다는 건 알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한계점이 있어요. 한계. 한계가 뭐냐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커지면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너무 그 메모리를 많이 차지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그런데 얘가 인공지능,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은 그 신경망인데 우리 아직 안 배웠지만 신경망을 만나면서 엄청난 성능을 보이고 유명세를 타기 시작했고 그게 바로 구글 딥마인드에서 한 게 그게 다예요. 이미 알고 있던 큐러닝이지만 이거를 그냥 기본적인 기존의 방법으로 안 하고 우리는 신경망을 붙여서 한번 해볼게 하더니 그걸 DQN이라고 불렀거든요. Deep Q 네트워크라고 그랬더니 엄청나게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DQN 이걸로 알파고를 훈련시켰어요. 이걸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강화학습 좋은 거 공부를 좀 하면은 나중에 DQN까지 이해되면은 뭐 딥마인드 같은 회사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실 딥QN이라는 건 별게 아니고 큐러닝을 그 딥러닝으로 학습했을 뿐이니까 이 큐러닝이 뭔가 알면은 참 쉽거든요. 한번 볼게요. 큐러닝이라는 거는 Q 함수라는 걸 학습해요. Q 함수. Q 함수는 뭐냐면 State Action Value Function이라고 불러요. 좀 영어로 하면 굉장히 멋있고 어려운 것 같은데 한글로 번역해 볼게요. 상태, 행동, 가치 함수라는 거를 학습하는 함수예요. 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그림에서 보세요. 스테이트하고 액션이 들어갔을 때 퀄리티를 계산하는 그런 함수예요. 무슨 말이냐? 어떤 상태에서 어떤 행동을 한 게 잘했는지 못했는지 질을 얘가 잘했어, 못했어. 이 가르쳐주는 함수예요. 생각보다 만약에 그게 저게 가능해? 뭐 가능하지 않다는 걸 떠나서 가능하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사실 여러분 게임 할 때 굉장히 잘하는 게임 잘하는 친구가 옆에 있으면서 야 그때 오른쪽 버튼 눌러 왼쪽 버튼 이거 가르쳐 주면은 스테이지 탁탁 넘어가잖아요. 잘하죠. 이게 큐러닝이 하는 일이에요. Q 펑션이라는 게 그걸 해줘요. 그 옆에서 가르쳐 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가르쳐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한 애들이 이걸 잘 알잖아요. 걔네들이 왜 잘할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잡한 문제를 다루다 보면은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단순한 문제를 보면은 저건 되게 쉬운 문제인 거예요. 보세요. 게임을 세상에서 제일 간단한 게임을 제가 하나 만들었어요. 칸이 6개예요. 딱. 그리고 그 칸 하나하나가 상태인 거예요. 상태. 근데 자동차가 플레이어인데 자동차는 어느 칸에 있든지 간에 자기 칸에 있는 상태뿐이 몰라요. 그리고 얘가 할 거는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갈지, 위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아래로 갈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표는 뭐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트로피를 따내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자, 그러면 여기에는 상태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상태가. 딱 6가지뿐이 없어요. 그죠? 칸. 움직여 다녔을 때 첫 상태는 여기였는데
오른쪽으로 가면 이 상태가 되는 거고요. 위로 가면 이 상태가 되는 거고요. 왼쪽으로 가면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 상태를 종류를 따져보니까 6가지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 이 상태, 요 6가지가 요 1이라는 게 자동차가 있는 위치거든요. 그러니까 상태가 6가지라면 그 상태마다 얘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몇 가지인가요? 조이스틱으로 위아래 좌우분이 못 움직이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할 수 있는 일은 게이머,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할 수 있는 일은 상태마다 4가지 중에 1가지뿐이 못해요. 그런데 그러면 조합이 몇 개가 나오겠어요? 6 곱하기 4의 조합이에요. 6, 4, 24죠. 24개. 그러니까 24개 조합에 잘하고 못하고의 퀄리티만 알면 얘는 어디 상태든지 간에 제일 좋은 상태로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제일 잘한 짓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요 표를 채워 넣는 거를 Q러닝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Q테이블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Q러닝이라는 거는 그 상태마다 액션을 취했을 때 얘가 잘한 건지 못했는지를 말하자면 여기다가 써놔요. 몇 점 정도. 그건 굉장히 잘한 거야. 마이너스. 아유, 지금 그거 절대 하지 마. 근데 이거를 학습을 통해서 그거는 0.9. 진짜 잘, 그렇게 해야 되라고 가르쳐주는 숫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채워나갈까요? 그거를 실습을 통해서 얘가 그 행동을 해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숫자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수학적인 배경은 조금 복잡한 게 있어요. 근데 그것까지는 배우진 않겠지만 어쨌든 얘가 내가 여기에 있어 봤는데 여기서는 위로 올라가면 무조건 상을 받더라. 그럼 어디예요? 요 상, 어디 세 번째 상태. 여기서 위로 올라갈 때는 상을 받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 놓는 거예요. 거기서는 1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여기는 잘 모르지만 여기 있을 때 얘가 내가 여기 있을 때 상을 받지 못했지만 오른쪽 갔더니 걔가 상을 받았대라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상태한테 정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면 얘가 상을 받더래라고 가르쳐줘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거니까 거기다가 또 숫자를 원래 그 상 받은 점수보다 조금 작은 점수를 거기다 기록해놔요. 이런 식으로 뭐든지 해보면은 점점점 꽉 숫자가 차고 어느 위치에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가 정확하게 다 정해져요. 그게 말하자면 Q러닝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거를 옛날부터 알았거든요. 근데 왜 다른 근데 바둑하는데 못 썼냐? 여러분들 그 얘기 들어봤는지 몰라요. 사실은 바둑이라는 거를 게임을 푸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널리 알려졌던 그 사실인데 그게 왜 그랬냐면 바둑판에 그 여기 뭐죠? 여기 바둑알을 놓을 수 있는 그 위치의 개수가 몇 개죠? 19개 곱하기 19개에서 이게 170 몇이든가 그래요. 그죠? 19 곱하기 19 하면은 근데 거기다가 하나 그 말하자면 그 처음에 바둑돌 하나를 놨을 때가 말하자면 170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말하자면 방법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가 줄겠죠. 가능성이. 그러면은 나머지 몇 개의 돌을 놓을 수가 있어요. 가능성이 또 거기서 하나 줄은 170, 아까 19 곱하기 19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9 곱하기 11에서 172 맞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그 경우의 수를 따져보니까 자그마치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상태죠. 상태의 종류가 10에 171승이나 되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숫자 배울 때 제일 큰 숫자 배운 게 뭐였죠? 지난번에 그 빅데이터 배울 때? 구골. 구골이 10의 100승이 구골이에요. 그거는 불가능한 숫자거든요. 우리가 다루기. 근데 이건 171승이에요. 자그마치. 그러니까 얘를 담아 놓을 컴퓨터도 없고 그 상태를 하나하나 따져본다는 거는 몇 천만 년 걸린다 그러든가 뭐 이렇게 그 현대 컴퓨터로도 그렇게 따지니까 이 큐 테이블을 채우는 게 불가능해요. 소위 그 바둑판의 경우에는 경우의 수가 많아서. 그래서 절대 못한다라고 했던 거는 만약에 Q러닝을 써서 Q 테이블을 채워서 그 문제를 풀 경우에는 불가능하다 해요. 사실은.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데? 그래서 생각한 게
딥러닝에서는 테이블을 왜 만들어? 테이블 만들지 마. 뉴럴 네트워크로 기억하게 해. 했더니 된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가 그 복잡한 거를 다 기억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된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관심을 좀 더 가졌으면 좋고요. 근데 어쨌든 이 알고리즘 자체가 바뀐 건 아니에요. 똑같은 요걸 그대로 해요, 사실은. 모든 스테이트마다 뭘 행동해야 될지를 학습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테이블을 만들어서 채우던 거를, 이거는 불가능하게 많은, 너무 크니까, 이제는 그거를 그 뉴럴 네트워크로 대체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지금 그 강화학습으로 그것도 하고 있잖아요. 게임, 뭐죠? 스타크래프트도 프로게이머 이겼고, 도타도 이겼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걸로 그걸 학습해야 돼요. 자율주행 자동차. 왜냐하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는요, 앞에 그 상황이 스테이트가 운전하면 할수록 계속 바뀌잖아요. 누가 나타나기도 하고, 신호등이 켜지기도 하고, 그게 스테이트고요. 근데 스테이트의 종류가 무한히 많잖아요. 이거 큐러닝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그거를 딥러닝으로 학습시키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나 아니면 구글이나 아니면 애플에서 그런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걔가 학습이 다 끝나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지, 오른쪽으로 핸들 돌아야 될지. 사실 그 뭐죠? 자동차 조종하는 컨트롤은 몇 개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운전해 본 사람들은 다 아는데 이 그 방향키, 그 스티어링 휠하고 핸들이라고 그러죠. 핸들 조절하는 거하고 뭐 속도 내고 말고 그리고 브레이크 밟고 뭐 이런 한 7, 8가지 정도인데 그거 조합만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근데 그게 이런 큐 테이블로 하면은 불가능에 가깝고 그 대신 그 신경망으로 모든 스테이트마다 모든 그 액션에 대한 그 가능성을 이런 확률값을 계산해서 하면은 아주 쉽게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강화학습 내용이었습니다.